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 믿으시나요? 아무리 노력하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전 그래도 하나의 큰 사건을 겪으면 인간은 누구나 반성을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게 맞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제 전남편 얘기랍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전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 전 다정다감한 성격의 남편이 정말 좋았어요. 다만 홀 시어머니라는 점이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그것도 결혼 전부터 심오한 남편이 나서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주셨고, 실제로도 연애하는 내내 혼자 자취하는 남편의 집을 한 번도 오시지 않으시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친구분들과 같이 지내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정말 쿨한 시어머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렇게 쿨하던 시모는 어디 가고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는데 가사는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고도 하시고 아침밥은 차려주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쓰는지 남편과 아이 갖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정말 집안의 모든 일들을 시모가 컨트롤하기 바라셨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째깍째깍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일하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니? 참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은 뭘 해서 먹었어? 지난번처럼 저녁에 먹었던 거 또 아침에 데워서 먹은 거 아니지? 그렇게 음식 놔뒀다가 먹으면 맛없다고 했잖아. 밥 먹을 때마다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모르니?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하니까 네가 좀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챙겨라. 어머님, 저 일하고 있어서 통화 길게 못해요. 그리고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 아침도 잘 안 먹어서 이제는 그냥 안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아침 한 번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속도 안 좋고 출근하면서 자꾸 배가 아파서 싫대요. 그게 안 챙겨 먹어 버릇하니까 그런 거지. 먹다 보면 다 괜찮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으면 통화 시간은 네가 만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이번에 주말에 집에 좀 와서 반찬이랑 이것저것 가지고 가. 너희 보니까 매번 반찬 부실하게 해서 먹는 것 같더니만. 내가 그래도 시간 내서 너희 먹을 반찬 다 만들어놨으니 와서 가지고 가. 주말에 저 근무해야 해서 남편 보낼게요. 남편 금요일부터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주말에 아들이랑 같이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세요. 어머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한 아들이 혼자 집에 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 나오고 안 좋은 거야. 며느리가 같이 와야지. 그럼 됐고, 내가 주말에 가져다 줄 테니까 근무 끝나면 어디 새지 말고 바로 집에 오렴. 안 그래도 너한테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려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가서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알았지? 저번처럼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시모는 사사건건 다 간섭을 했고 매번 바쁘다 시간이 없다고 피해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모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혼 전 남편의 자취방에는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던 시모였지만 결혼 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신혼집으로 찾아오셨고
제가 퇴근을 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문을 열 때마다 전 불안감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은 시모가 아닌 제 탓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시모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자 남편은 제가 철이 없고 어리다며 제 탓을 했어요. 엄마가 괜히 그런 말을 하겠어? 네가 살림도 안 해보고 다 서투니까 도와주려고 말하시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다 꼬아서만 듣는 거야? 너는 그냥 애초에 시어머니니까 편견 가지고 우리 엄마 대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다 간섭한다고만 생각을 해. 이게 간섭이 아니면 어떤 게 간섭인데? 솔직히 우리 서로 일하고 있고 바쁜데 어떻게 나한테만 살림을 하라고 하실 수 있냐고. 아침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30년 내내 아침밥 안 먹어봤다며. 근데 나는 당신 아침밥을 차려줘야 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거기다가 시간 될 때마다 시댁에 가야 되고, 당신 혼자서는 절대 보내면 안 되고, 꼭 며느리는 가야 되는 게 어디 있어? 친정에 갈 때는 당신이 불편하니까 나 혼자 가라고 하시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엄마가 그걸 나쁜 뜻으로 말했겠냐고. 어찌되었든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꼼꼼하게 잘하니까 네가 더 신경 써서 하라는 말이잖아. 엄마가 말을 좀 직설적이게 해서 그렇지. 살림을 당신만 다 하라고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뭐든 다 꼬아서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가 시집살이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건데, 옛날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당하실 때 시댁 가서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다 하고 와서도 혼났어. 그게 시집살인데 너는 반찬 다 받아먹고 살면서 무슨 시집살이 타령이야.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머님은 더군다나 가정주부셨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 안 하셨잖아. 그래서 살림하셨던 게 맞는 거고, 나는 맞벌이잖아. 거기다가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불만 없을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장인 장모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면 충고라고 생각하고 잘 들을 거야. 당신처럼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상사한테도 이렇게 다 불만 표현해? 당신은 진짜 예의가 없어.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대들고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그게 무슨 예의야? 연애할 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불과 결혼 6개월 차 만에 전 남편과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희는 생활비를 한 통장에 모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활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남편 월급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쓰는 돈이 많았다면서 말을 하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몇 달을 계속 반도 안 넣는 걸 보고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엄마한테 월급 반 보내드리고 있는데? 나 원래 그렇게 보냈던 거 당신도 알잖아. 결혼 전에 엄마한테 원래 월급 다 맡겼었고, 결혼하고서는 그래도 반만 드린다고 말했어. 처음에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월급 다 관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반만 드린다고 말했어. 잘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월급을 왜 반을 어머님한테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월급 아버님 간병할 때 월급 다 쓰는 바람에 모은 돈 없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다 드린 거였어? 그럼 어머님이 모아두신 돈이 있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당신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모은 돈으로 겨우 결혼 진행했고 집도 못 구해서 내가 살던 전셋집에 들어온 거잖아. 어머님한테 당신 월급 다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말 안 했었나? 아빠 간병비야. 보험에서 다 나와서 문제 없었는데? 월급은 애초부터 엄마가 관리했었고, 그리고 나 키워준 값도 있는데, 어떻게 결혼한다고 홀랑 그걸 다 달라고 해. 그건 좀 양심 없지. 그리고 당신도 친정에 용돈 보내드리면서 왜 나한테만 잘못 있다고 말하는데? 그럴 거면 당신도 용돈 보내드리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나는 매달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이며 명절에만 20에서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결혼하기 전에 모아둔 돈 나 키워준 값이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고 와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나 지금 모은 돈 부모님한테 드릴게. 그래야 맞는 거지. 월급 절반이나 어머님한테 보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야? 당신도 돈 벌잖아. 그리고 지금 모은 돈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부부가 됐으니 이제 그 돈도 같이 쓰는 거지. 너는 왜 갑자기 돈 타령이야? 너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혼자잖아. 너희 부모님은 다 계시고, 우리 엄마는 쓸쓸하게 혼자 생활하시는데 좀 더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찌찌하게 그러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따져 물으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심없게 생활비를 이체해드리지 말라고 하니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겠다면서 정 원하면 제가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모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서는 화를 내셨어요. 전 생활비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 아들이랑 얼마 전에 다퉜니? 전화해보니까 너랑 다퉜다고 주말에 못 가겠다고 하더라. 물어보니 나한테 보내는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너도 네 돈 어찌되었든 네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남편 돈은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니? 그리고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걸 왜 네 부모님한테 보내? 이제는 네 남편이랑 공동재산인 거 모르니? 네? 어머님, 애초에 그 돈은 제가 미혼일 때 모아둔 돈이고요. 남편은 거기에 단 1원도 보태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남편이 결혼 전까지 계속 돈 보내드렸다면서요. 월급 다 관리하시고 모아두시기도 하셨다는데 남편이 그거 안 받고 그냥 결혼한 거라고 해서 저도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 다 드리겠다고 말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네 부모님한테 드리냐고 내 말은. 이제는 너희는 부부니까 그 돈 부부가 같이 관리해야지. 네가 홀랑 다 부모님 드린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너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결혼하면 뭐든 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몰라? 하여튼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어찌되었든
나는 우리 아들한테 키워준 값으로 돈 받는 거니까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야. 어머님, 근데요. 용돈 챙겨주는 건 저도 크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월급 절반을 다 주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생활해야 하고, 어느 정도 모아야 다음에 이사를 가던지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달 그냥 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고, 다음에는 이사도 못 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보내드리는 용돈은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너는 맞벌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돈이 모자라? 너도 돈 벌잖아. 그 돈으로 생활하고 모으는 것도 안 되니? 겨우 성인 2명이 지내는데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 아들이야. 뭐 이것저것 사는 타입은 아니라서 괜찮지만 네가 사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들 돈이 합쳐지든 안 합쳐지든 있는 돈에서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생활비 못 줄이니까 그렇게 알아. 전 시모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게 내로남불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는 건 다 맞는 일이고 제가 하는 건 다 잘못된 일이라고 했죠. 점점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질 때쯤 시모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중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모 편에 서서 저를 더 괴롭게 했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주변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3교대를 하면서 오후에 출근을 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 저녁이 돼서 전화를 확인해 보니 시모가 수십 통의 전화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전화해 보니 시모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너, 네 남편 굶겨서 저 세상 보낼 생각이야? 어떻게 아내인 사람이 남편 밥 하나를 못 챙겨줘?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남편 밥 하나 못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가정이 안정돼야 네가 밖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는 거고 네 남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아내 역할을 제대로 안 했으면 애가 쫄쫄 굶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네? 어머님, 저 오후에 근무 나왔어요. 일하고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남편 저녁은 제가 챙겨줄 수가 없죠. 남편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거고, 이미 낮에 제가 밥도 다 해놓고 나갔는데, 그걸 안 먹고 라면 먹는 거라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셨어야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여러 번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한테 전화했어. 어떻게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니? 너 밖에서 일한다고 유세 부리니? 그깟 돈 조금 번다고 남편을 그따위로 대? 너 당장 가서 네 남편 밥상 차려주고 와. 너는 이렇게 살림에 소홀해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 거야? 애초에 아내로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엄마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내로서요? 남편으로서는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은 뭘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제가 다 포기할게요. 저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겠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기중하시면 다시 데리고 가서 같이 사세요.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했고 그동안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제가 이혼하겠다고 나서니 절대로 못 해준다며 막더라고요. 그간 시모와 남편으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우울증과 공황까지 겪게 되었고
얼른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의로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절대로 안 된다며 말을 하니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남은 적마저 떨어뜨렸어요. 나 절대 너랑 이혼 안 해. 그리고 고작 엄마가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아, 당신 얘기 어떤 건지 알겠으니까 일단은 이혼은 보류해. 엄마랑 마주친 일 줄일 테니까. 엄마한테도 말했어. 엄마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 당분간 전화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좀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지났어. 근데 무슨 벌써 이혼을 한다는 거야? 나 도저히 못 살아. 맞아. 우리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간이 바로 신혼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힘들고 괴로워야 하냐고. 당신이며 당신 엄마며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는 왜 이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며. 나 때문에 오히려 분란 생기고 힘들다며.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편하게 살아 그럼. 결혼이 장난이야? 어린애도 아니고 이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누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난 이혼 절대 못하니까 당신도 그만 마음 접어. 이렇게 금방 이혼할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지. 갑자기 왜 그래? 엄마도 이제 연락 안 한다고 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봐.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장인 장모님은 생각 안 해? 그렇게 장인 장모님 생각한다는 사람이 결혼하고 한 번을 안 찾아갔니? 그냥 좀 나 그만 괴롭히고 이혼하자.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나 소송할 거야.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로 소송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당신이랑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만 나 좀 괴롭히고 좀 놔줘. 소송? 참, 뭘 잘했다고 소송을 해? 당신 우울증이랑 공황 있는 건? 그것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건 소송될 거라고 생각 안 하나 보지? 그래, 합의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위자료 줘. 그럼 나 별말 없이 바로 도장 찍어 줄게. 헛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고서는 합의로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지만 다행히 부모님과 주변에서 많이 절 도와주었고, 당연히 저는 시모의 시집살이,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위자료를 받고 그렇게 1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서는 남편이랑 오며 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가기 전까지도 남편은 집을 종종 찾아왔고 경찰을 불렀던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이사를 가고 나니 남편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왔는데 남편 번호를 차단하니까 전혀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야, 잘 사냐? 나랑 헤어지고 어떻게 잘 살고 있어? 고작 1년 살아놓고서는 무슨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혼 소송까지 하고. 참나. 그래도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지? 바로 이사한 거 보니까. 왜 내 전화는 안 받냐? 내가 뭐 전화해가지고 욕을 해 뭐를 해? 그냥 서로 부부였던 사이끼리 편하게 만나고 그러자고 하는 거지.
내가 당신이랑 왜 만나니? 그리고 전화 좀 하지 마. 당신 번호 차단했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도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피했겠니?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제발 좀 전화하지 마. 우리 이제 끝난 사이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한때 부부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야 하니? 당신이랑은 눈 감을 때까지 편해질 일 없어. 와, 그래도 너무하네. 1년을 살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야 되겠어? 아,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엄마도 미안하대.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 만나주면 안 돼? 그냥 한 번만 만나주기만 하면 돼. 내가 다시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만나서 연애라도 시작해보자. 우리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사람인데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3년을 연애하는 동안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했니? 결혼하고 나서 180도 달라지길래 난 딴 사람이랑 한 줄 알았잖아. 연애할 때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소름 끼쳐서 다시는 못 만나겠네. 제발 좀 연락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로 압박도 했다가 애걸복걸 했다가 전화를 폭탄처럼 하기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 결국 10년 넘게 써왔던 제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의 소식이 끊기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저도 그때의 아픔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서도 어느덧 서서히 지워지고 있을 때쯤 얼마 전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봉지커피를 타먹고 있었는데 재혼한 전 남편과 딱 마주치게 되었죠. 이야, 넌 어딜 가나 빈티 장렬이구나. 여전히 꼬질꼬질하고 촌스러운 게 달라진 게 하나 없네. 보아하니 아직도 혼자인 것 같은데. 왜? 이혼했다고 하니까 다들 널 안 만나주디? 하긴 나니까 너랑 살았지. 너 같은 애랑 누가 같이 살아? 너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 결혼했거든. 근데 넌 여긴 뭐하고 있냐? 이사 갔다고 하더니만 이 지역에서 사냐? 뭔 상관이야. 여기 건물에서 근무하다가 진료 보러 온 거니까 상관하지 마. 네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거든?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줄래?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든지 혼자든지 아니든지 네가 뭔 상관이야. 너야말로 너 같은 애랑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 네 와이프는 네 정체 알고서 만난다니? 아니면 그때처럼 소름 끼치게 다 숨기고서 결혼한 거야? 뭐? 이게 봐주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네가 잘나면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해? 내가 뭘 숨겼다고? 너처럼 사회성 없는 애가 결혼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인 거야. 너 지금 여기 건물에 근무한다고 했지? 내가 여기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애인지 다 까발려 줄까? 전 남편은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남편 놈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의 팔목을 잡고서는 왜 이러냐면서 당황스러워했고 여자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쳤죠. 생각을 해보니 그 여자는 바로
제가 결혼 전 다니던 병원에서 같이 근무한 후배였어요. 너였구나. 선배랑 결혼했던 게 너였어? 그 쓰레기 자식이 너였냐고. 내가 말했지? 예전에 나 괴롭힌 사람들 해결해준 사람 있었다고. 그게 바로 이분이다, 이 자식아.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애랑 결혼했다니. 내가 진짜 미쳤어. 당장 사과해. 여보. 왜 그래? 진정해. 다들 쳐다보잖아. 여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보, 저번에 병원 다닐 때 얘기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얘라고? 여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여보 다닌 병원, 얘 다녀본 적 없어. 뭔가 착각한 거 같아.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심호흡 좀 하고, 진정 좀 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네 엄마가 그렇게 닥달해서 병원 검사까지 하려 온 건데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결혼 전에는 간도 쓰레기도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만 결혼하고서는 다른 사람 듣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참나, 당신 본색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네.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이 사람 말 믿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전부인 정신 나간 여자라고. 우울증이다 보다 정신병까지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었다고. 엄마랑 나랑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이혼한 거라 했잖아.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여자야. 저 사람 말 믿지 마. 그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니까. 전 남편의 세 부인은 제가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들에게 태움을 당하고 있던 후배였어요. 그때 저 역시 졸업 후 취업했던 곳이어서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래서 바로 나서주진 못했지만 틈틈이 증거를 수집해서 병원에 자료를 다 뿌리고 퇴사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후로 들어보니 주동자였던 간호사들도 다 그만두고 후배도 직장을 그만둬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진 들었는데 바로 그 후배가 전 남편의 새 부인이었던 거죠. 참 기가 막힌 인연이 이렇게도 있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후배도 결혼하기 전에는 다정다감했던 남편과 쿨한 시모가 결혼하고 나서 확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제가 다니던 직장을 찾아온 후배는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언니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다 뿌린 덕분에 저 괴롭혔던 사람들 다 잘렸어요. 저도 어차피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지만 언니한테 내내 고맙다 말하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언니한테 연락드리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겨우 들었는데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다들 이상한 놈한테 된통 걸렸다가 이혼했다면서 말해서 알았어요. 언니 이혼한 거. 근데 저희 남편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게, 나도 많이 놀랐어. 어떻게 여기 지옥까지 오게 된 거야? 남편은 어떻게 만난 거고? 나야 뭐 이혼한 지 3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들어보니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던데 맞아? 네. 결혼 전에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집살이 절대 없다고 하고 남편도 엄청 다정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뭐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으셨고요.
근데 이혼하면서 뭐 저한테는 전 부인이 사치를 많이 했다면서 그거 해결하느라 돈이 없다고 하길래 시어머니랑 남편 다 제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딴판이었어요. 어머님은 임신 언제 하냐면서 닥달하고 저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살림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좋은 말 해주는데 무시하냐고 하고 그날도 하도 병원 좀 가보라고 해서 검사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딱 언니랑 남편 하는 말 듣고선 바로 정신 차렸죠 뭐. 이혼하려고요. 후배한테 듣고 보니 전 남편은 이번에도 결혼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시모는 이혼을 해서 두 번째는 더 조심하려고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6개월은 세상 좋은 시어머니 흉내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임신이었죠. 후배가 아무리 임신 시도를 해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 시모는 후배 탓이라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셨고 그날도 검사를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오게 된 거였어요. 나중에 남편이 연락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나 이번에도 이혼하면 다음에는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 남편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드냐? 한 번만 와이프한테 그냥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던 거다 말이라도 해주면 안 돼? 얘가 어디서 뭘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잖아. 우리 여기서 나가면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러게. 전에 살던 집은 어디다 두고 와이프 집에서 얹혀 사니? 그렇게 아들 망쳤느니 어쩌느니 하던 너네 엄마랑 합가하는 그 착한 와이프한테 왜 그랬어? 나랑 이혼한 것 때문에 또 이혼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랑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사람이 한 번 잘못을 했으면 반성하고 뉘우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어? 머리가 돌머리야? 뭐? 네가 말했지? 네가 와이프한테 다 말한 거야? 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네가 우리 남남이라며? 다시는 볼 일 없다면서?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뒤통수 친 거야? 나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니네 회사 건물에 가서 네가 했던 짓 다 까발릴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내가 뭘 했다고 뭘 까발려. 너나 조심해. 내가 와이프한테만 말할 줄 알았니? 네 회사, 네가 앞으로 다닐 회사, 네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한테는 내가 절대 못 말할 거라고 생각해?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너나 네 엄마가 했던 그 파렴치한 짓을 밝혀지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웃기네.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지 말고 그냥 좀 놔줘. 너넨 사람 괴롭히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 이혼하는 거 다 너랑 네 엄마가 만든 거야. 정신 차려. 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저와 이혼을 한 것 때문에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라 말을 했죠. 어떻게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을 안 하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끝내 벌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후배는 소송을 해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후배 돈까지 끌어쓴 내역도 있어서 민사배상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과 시모는 말 그대로 땅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로 그나마 있던 돈까지
탈탈 털어냈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 두 사람 모두 친척집, 지인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으니 더 큰 벌을 받게 된 거였죠. 요즘도 가끔 후배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일이 더 잘 풀리고 있답니다.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생활하다 보니 많은 위로를 받고 있네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자신의 잘못도 남의 탓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처를 준 사람은 언젠가 그 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은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지만 이번만큼 최악의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시모와 신우가 찾아왔어요. 시댁이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었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던 건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했었고 안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와 두 모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계획도 없는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길래 힘들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신우가 해외여행이 힘들면 제주도라도 떠나자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 특성상 명절도 대중 없는 영업직이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통은 집에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두 모녀 또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생떼를 쓰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 최대한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두 모녀를 설득하면서 확정적으로 쉴 수 있는 여름 휴가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지만 두 모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온천이 뭐라고 그냥 집에서 대충 샤워하던지 아니면 목욕탕 가면 될 것을 굳이 해수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저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두 모녀에게 결국 불만을 하나둘 꺼내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쌓였던 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꺼내기 시작하자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모는 그간 어떻게 참아왔냐면서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야? 우리 둘만 가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같이 가줘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실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안 물어봤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 혼자 단정 짓고 그래. 그이가 이번 설 때 출장이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직이라 대중 없는 거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생떼 부리시면 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머머머,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떼 부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몸이 좀 무겁고 힘들어 하시길래 부탁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새언니는 꼭 보면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데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제가 오빠 오면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두 분이서 여행 가도 되는 거 굳이 저희 가족까지 데리고 가려는 이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여행 경비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미루고 귀찮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못 느꼈겠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특히 아가씨는 결혼을 못해서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지 놀러만 가면 나를 무슨 하녀 취급하듯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는데 솔직히 제가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걸요? 어머님이 중간 역할만 잘해줬어도 아가씨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아가씨보다 8살이나 많아요. 늦둥이라서 버릇이 없는 건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어른에 대한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 그이만 시간이 나고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해도 같이 갈 생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길 원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봐도 그림 그려지는데 굳이 온갖 고생 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애들까지 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머님 아가씨 수발까지 들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 네가 좀 더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아. 원래 며느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집안들과 비교하면 너는 양반인 거야. 내가 너한테 손을 댄 적이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 아들이 중간에서 하도 참견하니까 뭐 하나 시키려 해도 눈치 보여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그동안 참고 사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동안 참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죠. 어머님 아가씨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여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이가 여행 같이 못 간다 해도 제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이가 같이 가길 원하는 건 핑계고 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니 수발들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편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그 사람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계실 거예요? 제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시모와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게 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레퍼토리인데 더는 두 모녀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설 명절날 남편이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싫은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는지 두 모녀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서야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몸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손발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모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겨울철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방 제품 회사라 겨울에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 명절에 출장이 잡혀 있는 날에도 남편이 영업한 회사에 난방 제품이 설치되는 날이라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절 전에 출장을 떠나야만 했었죠. 저도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 출근을 했었지만 업무 조정이 되면서 자택근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용돈 받아가며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여행까지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벌어모은 돈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조정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게 두 모녀에게 강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여행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와 신우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모녀의 얼굴을 인터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군요. 애들도 챙겨야 돼서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생각이 없는 건지 무작정 찾아와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두 모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또 어쩐 일이세요?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야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는 너랑 오래간만에 아침이나 좀 하려고 왔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와라. 어제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보네. 엄마, 근데 언제부터 새언니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야?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요? 이참에 한마디 좀 해요. 그동안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마요. 당장이라도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억누른 채 애들부터 서둘러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집인데도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문을 열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모녀가 저에게 또다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테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서로 상처되는 상황들을 겪게 될까봐 현관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한 뒤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두 모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아니,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래? 너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일단 대충 꺼내서 먹고 있는데 너희들 요즘 형편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게. 새언니, 요즘 오빠 돈벌이가 좋아졌나 봐요. 겨울이라 영업이 잘 되나? 나는 냉장고가 무슨 뷔페인 줄 알았잖아. 소고기에 랍스터에 갈비찜 할 재료도 있던데. 오늘 저녁엔 갈비찜 먹을 예정이었나 봐요? 둘이서만 이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챙기지 말고 우리 엄마도 좀 챙겨줘요. 오빠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알면서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러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평소에도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갈비찜 가능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남의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열어요?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면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어머머머. 새언니, 정말 너무하시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좀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가? 아우,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요.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요즘 새언니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한 소리 좀 해요.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를 아주 거지 취급하고 있네. 개념 밥 말아먹은 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믿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래?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 있는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니?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너한테 넘겨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못했다 해도 이런 대우 받을 정도는 아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요. 지금 입으로 밀어넣은 음식들이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 비싼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땐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에 정신 팔려서 저 오기 전에 입속에 밀어넣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보니 그동안 그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 봐도 두 눈에 훤하네요. 오늘이 그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요즘 일도 많이 바빠서 힘들어하길래 몸보신 좀 하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아주 그릇을 싹 다 비우셨네요. 배 터지게 먹어서 이제 좀 만족하세요? 그이가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되면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오빠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오빠 아직 건강한 것 같은데? 요즘 돈벌이가 제일 좋은 시기라 바쁘게 움직이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도 없어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도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서 놀고만 있잖아요. 어찌됐든 오빠가 먹을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몰랐는데 어떡해요. 다시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 열 좀 내요. 엄마,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자고? 온 김에 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지. 예, 내가 이 음식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속이 아프니? 따지고 들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준 날이면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어? 너 계속 내 심기를 건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도 그만 화내고 표정 관리 잘해라. 알겠니? 나는 뭐 여길 아침부터 오고 싶었겠니? 나라고 못난 너 얼굴을 보고 싶었겠냐고. 이번에 내 아들 출장권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했으니 역으로 우리가 아들 출장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 해서 대화 좀 하려고 온 거다.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행 느낌도 나고 그곳에서도 즐길 거리도 있을 테니 이왕 가는 거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반대할 건 아니지? 그냥 일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거기 가면 해수 온천도 할 수 있더구만. 지금 기분으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놀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가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획표 짜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안심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둘이 가면 되잖아요. 왜 바쁘고 힘든 사람 신경 쓰이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태어나게 해준 날이니까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불행이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대학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어머님이랑 아가씨 먹여 살리려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둘 다 빨대만 꽂고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등골 빠지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이가 태어난 날 정도는 기억해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만 해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미 식탁 앞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들을 보게 된 이후부터 저는 두 모녀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생만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이고 싶어 이번에도 저 또한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장을 봐둔 거였는데 그걸 전부 홀라당 먹어버린 두 모녀가 질려버릴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두 모녀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에 저는 다시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다음날 업무까지 마감을 해놓았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움직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그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할 수 있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맛있는 밥상을 겨우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당황한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그동안 저 혼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와서 그런지 좋은 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두 모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침착하게 제 말을 전부 다 들어준 남편은 출장 날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오래간만에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면서 명절 때도 두 모녀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사는 것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명절 전날 먼저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려 하길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해줬어요. 저도 집안 정리를 하고 애들 짐도 챙겨야 돼서 남편이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한동안 조용하던 두 모녀가 또다시 아침 일찍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아침부터 짜증이 올라왔지만 괜히 또 계획된 일정을 망치게 될까봐 두 모녀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 평소 같으면 전날에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야?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건 그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요. 어머머머, 그런 일이라뇨? 아니, 새언니, 아침부터 말하는 게 상당히 날카로운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안 들어와서 잊은 것 같아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며칠 전에 아가씨 오빠가 태어났던 날에 좋은 말 한마디라도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일상 전부 다 그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이가 떠난 뒤에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잡으려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그이는 출장 때문에 먼저 떠났으니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그럼 오빠한테 떡값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거라도 우리 엄마 챙겨줘요. 오늘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갔다가 오래간만에 외식 좀 하려 했는데 저도 통장이 바닥났고 엄마도 돈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보통은 어제 생활비가 들어와야 돼서 걱정 없이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도 지금 너무 난감해요. 내 아들 명절 떡값은 현금으로 줘서 너한테 들어간다던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일단 줘봐라. 우리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받은 게 없어서요. 그리고 받았다 해도 힘들게 벌은 돈 흥청망청 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많이 바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우습니? 내 아들 명절 떡값 전부 내놓지 못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쓰겄다. 당장 내 아들 돈 안 내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차 돌려와 보니까 내 예상이 딱 맞았네. 왜 이 사람한테 제 떡값을 찾아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돈 받으러 왔어요. 원래 전날에 입금이 되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많이 불안했나 봐요. 저한테는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면서 이 사람한테는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어디서 너희 새언니한테 대들고 있어? 먼저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불안했는지 다시 차를 돌린 거였고 두 모녀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걸 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두 모녀는 당황해선 급하게 제 머리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였죠.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배응망덕한 두 모녀 쌍으로 손절하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자며 저와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웠어요. 두 모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달려와 남편을 말리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남편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두 모녀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문자를 주고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떠나버렸고 남편은 너무 큰 실망을 했는지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출장을 따라갔다 온 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모녀가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집 또한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두 모녀는 발등에 불이 붙었는지 애원을 하며 빌었지만 더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살던 두 모녀는 원룸 단칸방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후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두 모녀를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두 모녀와 손절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두 모녀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쫓아와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모가 암에 걸렸대요. 말기도 아닌 갑상선 초기라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라 수술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집에 찾아온 신우에게 겉으론 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표정을 봤을 땐 그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갑상선 치료야 어렵지 않게 끝난다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남편에게 달려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도와주게 된다면 다시 엮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도와준다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될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읽어보는 글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천안 사는 여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같은 회사 사람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불행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를 했고 남편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엄마와 여동생과 세 식구 단출하게 살고 있었죠.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서로에게 깊게 스며들듯 사랑을 했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외롭게 살았을 텐데 앞으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 누구보다 너의 편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를 만나 가족이 생겼어. 나한테 가족이란 정말 꿈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를 만나서 그래도 엄마도 생기고 여동생도 생긴 기분이야.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그리고 현숙 아가씨한테도.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해. 우리 둘이 따로 나가 살면 참 좋은데. 그럼 엄마랑 여동생 단둘이 살아야 해서 그건 내가 진짜 걱정이 많이 돼. 알지. 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복닥복닥 사는 게 좋은데 맨날 혼자만 살아버릇해서 가족이 있는 게 오히려 난 좋아.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남편 없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가 사는 건 극도로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부모가 없는 저를 매우 싫어했지만 남편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제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철천지 고아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제 엄마처럼 지극히 모셨죠. 아니, 지극히 모셔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현철 씨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해 먹어요. 너는 오로지 먹을 생각만 하냐? 현철이가 힘들게 돈 벌어온 것도 모르고 그 돈을 다 펑펑 쓰고 싶어? 에휴. 아,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매번 그렇게 생각하시니. 어머, 언니 웃긴다. 솔직히 음식하는 거 다 오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써요. 거덜날라. 아가씨, 어차피 음식하면 아가씨가 다 먹잖아요. 돈은 오빠 돈이지만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엄마. 언니 말하는 거 봤지? 아주 웃겨. 지금 나 많이 먹는다고 은근 꼽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하여튼 오늘 장 봐올 건데 그럼 제가 알아서 봐올게요. 그럼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셨어요. 매번 돈 거리시며 눈치를 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꼬박꼬박 대답은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선 엄청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권유에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일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나 다시 일해보는 거 어떨까? 아무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일만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까 찌뿌둥해. 일하는 거 힘들 텐데. 그전에도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냥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안 그래? 혹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래? 아니,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혼자 버는 것보단 둘이 버는 게 낫잖아. 내가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경력 단절될까봐 그래서 그러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혹시나 힘들까봐 그런 건데.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정말 이래도 돼?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집에서만 있는 게 너무 유용하지도 않고 실용적이지 않잖아. 그래도 우리 둘일 때 좀 벌어놔야지. 그래야 아기가 생겨도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괜찮겠어? 너 그냥 편히 집에서 쉬게 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랑 한숙이랑 셋이서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럼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봐서 정하자. 그리고 힘들면 무조건 그만둬야 해. 남편이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셨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냐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여성 편력이 좀 있으셨다 들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사사건건 저를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울 때도 있었어요. 네가 나가서 일하면 나랑 현숙이 밥은 어쩌냐? 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일을 해? 할 일도 없을 텐데 나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구나. 겨우 현철이 꼬셔가지고 집에서 나갈 궁리만 해. 네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들인다고. 아이고 답답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저 결혼 전에 격리일도 했었으니까 취업 자리 알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네 걱정을 왜 하냐? 나랑 현숙이 걱정하는 거지.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애가 밖으로만 놔둔다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일 끝나면 6시니까 끝나면 제깍 집에 들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저녁 차리는데 지장 없을 거고요. 그냥 아침, 점심만 해 드시면 돼요. 현숙 아가씨도 주방일 자꾸 해봐야 늘죠. 아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시미를 네 아래로 보는구나.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 바쁘지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 앉지 그러냐?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나쁘게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조그만 물류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죠.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을 어기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분이라도 늦는 날엔 저를 쥐잡아 먹을 듯 했으니까요. 왜 늦게 오니? 6시 퇴근인데 뭐 하다가 이제서야 오는 거야? 너 회사에 남자 생겼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늦어?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꾸역꾸역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새언니? 아니에요. 오해하지들 마세요. 6시 퇴근에 집 오면 6시 30분인데 마감이 좀 늦으면 15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늦냐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마감하면 안 늦을 걸 가지고 왜 늦는지
바른 대로 말 못해? 어머니, 억지 쓰지 마세요. 그날그날 마감 정산이 틀린데 그럼 조금 늦을 때도 있는 거죠. 어머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세요. 얼씨구, 지금 늙은 시엠이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무시하는 거냐? 아주 웃긴다 너. 그래, 이게 네 본색이지? 현철아비도 이랬었어. 허구한 날 늦었다 그러면 온갖 핑계는 다 대고 그랬지. 너 역시도 그런 거 아니야? 감히 누구를 속여? 어디 나를 속이려 들어? 아니라고요. 오늘 정산할 게 많아서 늦은 거 맞고요. 현철 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 염려 놓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니 항상 곤란하였죠.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잘못한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집안에 괜한 분란을 만들까봐 매번 참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점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죠. 지겨운 일상이었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저렇게 트집 잡는 꼴을 봐야 해? 한두 번이 아니야. 일할 때마다 저렇게 의심하시니 내가 살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돌아가신 아빠가 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거든. 네가 이해해. 근데 왜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냐고. 어머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님은 내 말 들으려 하시지도 않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부정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어머님께 말 좀 확실히 해줘. 남편은 가운데서 괜히 난처해지는 일이 많았어요. 저조차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가뜩이나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않은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건설회사에서 아랍지사로 발령을 낸 것이죠. 아랍으로 출장을 갈 시에는 최소 적어도 3년, 길면 7년까지도 꼼짝없이 아랍에만 있어야 하는 걸 전 잘 알기에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지금도 힘이 드는데 남편마저 없다면 더 못 버틸 것 같았으니까요. 꼭 가야 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젠 나도 벌고 하니까 돈에 대해 너무 연연해 하지 마, 어? 최소 3년인데 3년 만에 오는 사람 없잖아, 거의. 못해도 5년은 채우고 와야 하는데 자기 가지 마, 알겠지? 자기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도 좋은 기회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월급이 3배다, 3배.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이제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내 부탁 좀 들어줘. 휴가 받으면 무조건 한국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 나 잘할 수 있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머님은 어떡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우리 자식 낳아서 나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하고 싶어. 돈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 아랍에서 오는 날 무조건 분가하자. 좋은 아파트 사서. 그럼 그때는 자기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어?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아랍을 가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이루고 살지 못했던 터라 우리 아이만큼은 꼭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최소 3년이라고 하지만 거의 5년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담은 저에게 크게 와닿았죠. 하지만 저렇게 마음먹은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철철이 휴가를 받을 때마다 무조건 한국에 들어온다는 조건을 걸고 저는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주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도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남편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아니, 아랍이라니. 그 먼 데를 현철이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엄마랑 현숙이는 어떡하라고? 아유,
나도 데려가라 그럼. 엄마, 너무 걱정 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태산이야. 내가 선택받은 건데 최선을 다해야죠. 한번 갔다 오면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을 거예요. 연락 자주 드릴 테니까 너무 심려 마세요. 그리고 민경이 잘 부탁드릴게요. 엄마 딸처럼 예뻐해 주세요. 전 부탁드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민경이도 현숙이처럼 엄마가 좀 곁을 내주셨으면 해요. 민경이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맨날 너네 마누라 편만 들지? 이 애미는 안중에도 없고 나쁜 자식. 몸 조심하고 다녀오거라. 한국은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그 말만을 남기고 아랍으로 떠났어요.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날 두고 가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그리움이 사무쳐서 보고 싶기도 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집을 일으키기 위해 아랍을 간 남편에게 존경심을 갖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저도 악착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부르더군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렀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역시나 억지를 쓰고 계셨어요. 예, 현철이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하지? 지금부터 내가 관리하마. 통장이랑 비밀번호 그리고 도장까지 나한테 싹 넘기렴. 네? 어머님, 현철 씨랑 저 부부예요. 부인이 당연히 남편 월급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죄송해요. 이건 못 드려요. 뭐야? 너 지금 날 못 믿어서 못 주겠다는 거야? 누굴 도둑년으로 하나? 아유, 기가 막혀. 우리 현철이가 없으니 아주 날 소 닭 보듯이 보는구나. 어쩜 그래? 내가 내 아들 월급 관리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당장 내놓거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어머님,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제가 2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통장인데 이걸 왜 어머님한테 넘기나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건 현철이 있을 때 얘기지. 네가 우리 아들 돈 어디다 빙땅 칠지 누가 알아? 현철이도 없는데 현철이 돈 너한테 못 맡긴다. 그건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 돈을 왜 생판 남인 언니가 관리해? 진짜 돈 어디다 쓸 줄 알고. 엄마한테 당장 맡겨요. 억지들 좀 쓰지 마세요. 현철 씨가 저한테 관리하라고 부탁도 했고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밤낮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바람에 결국 전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어요. 통장과 이것저것들을 챙겨 어머님한테 다 드렸죠. 통장을 드리니 순순히 어머님은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이 아랍으로 가자 어머님의 의심과 집착은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심해졌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주고 나자 이번엔 시어머니는 제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려 들었죠. 이것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격렬히 거부하였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건지 어휴. 현철이 없으니까 네가 더 신난 것 같구나. 당장 때려치워 일도. 아니면 통장을 나한테 주던가. 네? 현철 씨 통장까지 가져가 놓고 지금 제 통장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님. 그리고 현철 씨 통장에서 생활비 쓰는 내역 가계부 쓰셨으면 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 돈인데 함부로 쓸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연이? 날 가르치려 들어? 현철이 없다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지? 내가 설마 우리 아들 돈을 흥청망청 쓸까봐? 아니, 언니 웃기네. 아주 오빠 없으니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나 하고. 이래서 집안 배경 무시 못하지. 없이 자랐으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어따 대고 어른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해요? 오빠 가기 전에 이혼시켜야 했는데 오빠가 깜빡 속았지 아주. 아가씨, 말 조심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통장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가씨야말로 손윗사람 대우 좀 해줄래요? 너 하여튼 회사 다니면서 무슨 건더기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 그 길로 요절을 낼 테니까 알겠어? 분명 남자 있어 저거. 매번 의심하고 모욕하는 어머님을 참을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님의 모욕은 더 심해졌죠. 물론 시누이도 함께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 현철 씨도 한국에 귀국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날이 있을까라고 희망만 품으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있었어도 어머님은 철저히 저를 배척하셨지만 남편이 없으니 더더욱 저는 그 집의 이방인이었죠. 맘 같아선 정말 따로 나와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놔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하소연을 하였죠. 남편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통화가 반복되자 전 타지에 있는 남편이 점점 원망스러웠어요. 멀리서 저렇게 고생하는 남편이지만 집에서 맨날 있는 갈등이나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달라지지 않으니 남편과의 결혼이 후회스러웠죠. 차라리 어머님과 따로 떨어져 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저 보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근처에라도 방 하나 얻을게요. 저도 이렇게 의심받고는 못 살아요. 나가서 네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널 내보내. 현철이 올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 알겠어?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회사도 뭐고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가. 나가서 네가 외간 남자한테 꼬리를 치는지 누가 아냐? 눈웃음 살랑 쳐대면서 안 그래? 그런 모욕적인 말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나 단속하세요. 맨날 짧은 치마 입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데 아가씨 걱정은 하나도 안 되시나 보죠? 어머니 그거 아집이고 집착이에요. 알아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내가 너 편하게 살게 놔줄 줄 알아?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넌 내 손아귀에 있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럼 그만하실래요? 저 회사 안 다닐 테니까 의심 그만하실 거냐고요. 저 회사 안 다녀도 집안일에 일절 손 안 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집안일이야 뭐. 네가 그런다고 손 뗄 수야 있겠냐? 그럼 이 늙은이가 하리?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거라. 네가 어디 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야? 회사 간답시고 외간 남자 만날지 누가 아냐고. 그만둘 거면 당장 그만두거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니까. 알겠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결국 전 어머님의 그 억지를 뿌리 뽑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능력을 보여주고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매번 저렇게 의심하는 어머님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 포기하였죠. 오히려 집에 있으니 어머님은 전보다는 저를 덜 괴롭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을 쯤 은행에 다녀온 어머님이 어느 날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 저조차도 기가 막혀 이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머릿속을 보고 싶었죠. 아니 기가 막혀? 너 여기 앉아보거라. 아니 현철이가 항상 보내오는 돈이 700만 원인데 왜 이번 달엔 300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월급 관리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통장 드리고 아예 현철 씨 월급은 보지도 못했는데 지난번 전화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현철 씨가 안 보낼 린 없고요. 네가 현철이 시켜서 400만 원 네 통장으로 받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300만 보내라고 한 거 아니냐고? 바른 대로 말 못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하다 돈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 정도면 증증이에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리고 돈을 빼돌리긴 누가 빼돌려요? 아가씨랑 어머님이 돈 같은 거 조금씩 빼돌리는 거 제가 눈 감아준 건 생각 안 나나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현철이가 생활비를 적게 보낸 만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겠다. 안 그러니? 이제 네 밥상머리에 불만 갖지 말거라.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알겠어? 아주 여우같이 은근히 돈이나 빼돌리는 나쁜 년. 제발 그만 좀 하라니까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제가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의심, 집착, 절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로웠죠. 어머님은 그 후부터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묘하게 신우와 본인, 그리고 저 이렇게 밥과 반찬이 달랐죠. 매번 저에겐 인스턴트 식품이나 사발면을 주었고 본인들은 외식을 하거나 제가 시장 보는 틈을 타서 고기를 구워 먹곤 했어요.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제가 이 집안에서 당하고 있던 것이었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이미 집엔 연기와 고기 냄새가 가득했지만 신우이와 어머님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셨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가씨랑 고기 구워 드셨어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왜 저 없을 때만 드시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 옆집이 구워 먹나 보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니? 현철이가 700에서 300으로 돈을 확 줄였는데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 배고프면 사발면이나 끓여 먹어라. 옛날엔 그런 것도 못 먹고 살았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니? 매번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떼시는 어머님을 보면 어이가 없었죠. 전 제가 모은 돈 이외에는 아예 생활비나 돈 구경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의 돈을 틀어쥐고 안 주셨기 때문에요. 그 돈으로 신우이가 허튼 짓을 하는 것에도 돈을 대주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저는 매번 돈에 허덕이는 하루하루가 되었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었어요. 그러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면서 도저히 이대로 못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매일 밥에 김치, 그리고 사발면만 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가씨랑 어머님은 매번 외식하거나 저 없을 때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억울해서 말은 해야겠어요. 안 먹었는데? 너 무슨 꿈꾼 거 아니냐? 현철이가 어려진 만큼 우리도 허리띠 졸라 매야지, 안 그래? 안 그러면 힘들게 벌어온 돈 흥청망청 쓰게 되지 않겠니? 사발면도 고맙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현철이 아니면 이런 대우 받고나 살 수 있어? 저도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진짜 못 살겠네. 당신이 끝이 궁금하네요, 정말. 아니,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노릇 안 해요. 그냥 현철 씨랑 끝을 내더라도 이젠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제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지네요. 언니, 지금 우리 엄마 협박하는 거야? 오빠가 이걸 보고도 언니랑 혼인생활 유지할 것 같아요? 착각 마셔.
한국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바로 이혼시킬 테니까. 우리 오빠는 새 장가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요. 아주 주제 파악도 못한다니까. 너 안 닥쳐? 이게 어디 어린 게 함부로 누나를 굴려대며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지? 그렇게 신우의 뺨을 세차게 날리고 이성을 놓아버렸죠. 새 장가라니.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는 걸까요? 단순히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라면 정말 일찍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과 끝을 내더라도 이 집과 오늘 사다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그날 눈에 보일 게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예쁨은커녕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제 자신이 비참하고 싫었거든요. 제가 신우의 뺨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눈이 돌았는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네가 미쳤지? 감히 우리 딸 뺨을 날려? 네가 뭐가 잘났다고 뺨을 날려 날리길? 이제 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 미친 게? 네가 날 때려 감히? 너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절대 가만 못 있어. 엄마, 나 뺨 빨개졌지? 이거 안 나? 당신이 계속 나한테 이러면 나도 똑같이 인연한테 할 거야. 이제 나도 가만 안 있어. 이젠 안 참는다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마자 제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죠. 저의 발광하는 모습에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얼른 제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시모와 신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신이랑 처녀는 날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현철 씨도 아빠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니? 너랑 너네 엄마나 왜 그래 정말? 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 난 진짜 내 가족처럼 잘하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따위야? 닥쳐. 난 네 자체가 싫다. 싫은데 이유 있어? 우리 착한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내 사랑받을 생각 말고. 그리고 알 게 뭐냐? 일하면서 외간 남자랑 바람났을지? 불결해 아주. 내가 너 같은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딱 네 팔자가 그래. 아줌마, 억지 좀 쓰지 마세요. 모든 걸 걸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매번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얼씨구, 엄마,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지. 분명 오빠 돈도 자기가 빼돌리고 안 빼돌린 척 했을걸? 반말하는 것 좀 봐. 닥치라고 했지? 너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아줌마도 오늘 한번 같이 죽어봐. 그렇게 주저앉으며 싸우고 있을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랍에서 3년 후면 돌아올 것 같은 남편이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온 것이죠. 한국에 있던 사람이 꼭 아랍을 가고 싶어 해서 남편과 바꾸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 혼자만 두고 막상 아랍을 가니 마음이 불편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남편은 1년도 채우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날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모습과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미 다 예감하는 듯이 저를 꼭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민경이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야? 니들이 사람이야?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 민경이가 전화로 힘들어했을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요. 저 민경이랑 나갈게요. 이제 다신 안 와요. 아니 현철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건 네가 단면만 보고 지금 그런 거야. 얘가 얼마나 못된 앤데. 아니요. 전 민경이 믿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랑 현숙이한테. 내가 아끼고 아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였다니 소름 끼쳐요. 아니, 오빠, 오해라니까? 세원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우리가 오빠 가족이잖아. 저 여자는 피도 안 섞인 사람인데 지금 저 여자 눈물쇼에 속는 거야? 아니지?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당신 없을 때 어머님의 의심 집착, 그리고 먹을 걸로 인한 사람 자존감 무너뜨리기, 툭 하면 이혼 종용. 나 도저히 못 살아. 당신이 만약 여기서 나 선택 안 한다면 우리 이혼이야.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난 언제나 네 편이라고 했잖아. 이제 나가자. 더 이상 이런 대우 받고 살 필요 없어. 그리고 미안해. 너만 두고 가서 너 힘들게 해서. 더 이상 엄마랑 현숙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전 민경이랑 이 집 나가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최근 2년간 직업도 없는 백수인 신우와 어머니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싹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희는 바로 살 집을 알아보았고 남편에게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물으니 마지막 제 통화 목소리가 그렇게 슬펐다더군요. 너무 신경이 쓰여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마침 한국에 있던 직원도 아랍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때다 싶어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언제 끝날지 몰랐던 이 감옥 같은 시댁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로 애원하고 사정하였지만 한 번 다친 남편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전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동안 당한 부당한 대우들과 경제적인 것들까지 모두 청구하는 소송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당해온 세월을 공감해주듯이 위자료 소송을 도와주었어요. 내가 다 설명하마. 아니, 나는 그 못된 것이 돈을 빼돌린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엄마 마음 모르겠냐? 하나부터 열까지 너 걱정만 하니까 걔를 의심도 하고 그랬던 거지.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조종을 당했길래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핑계 대지 말아요. 엄마는 그냥 괴롭힐 상대가 필요했던 것 뿐이야. 아빠가 살면서 엄마한테 썩인 속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민경한테 푼 거지, 안 그래요? 다신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한 거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가 너 없인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아빠도 죽고 엄마가 믿을 건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살라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현숙이도 있으니까 둘이 의지하고 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요. 이만 끊을게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많은 위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모르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대던지 현숙이 보고 일을 해서 갚으라고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해요. 이제 끊을게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의 연은 끝났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결정 끝에 그래도 이렇게 둘만 있게 되니 제 마음이 오히려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전 다달이 신우에게 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받아야 제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동안 팔다리 멀쩡한 신우이가 이 집에 기생하며 빼돌린 오빠 월급과 어머님과 함께 나를 종부리듯 부린 대가치곤 가볍다고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응징을 하니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 또한 저의 편이 되어주어 이자료 소송도 편하게 끝낼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시댁과의 연락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결혼 후 생기지 않던 아이도 들어서고 오히려 저희 세 식구가 더 단단해지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아이도 낳았고 남편이랑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친정과 시댁이 없다 보니 명절이면 세 식구 해외여행도 가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삶이 더 많아져서 좋기도 하답니다. 간혹 내가 괜히 천륜을 끊어놓은 것이 아닐까 하여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남편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어요. 그래도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시집살이를 버텨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제 자신이 대단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글을 축약해야 해서 쓰다 보니 많이 축약되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제 상처는 아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주었고 덕분에 아이도 낳고 지금은 정말 제가 원하던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랬던 가족, 지금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옷 따뜻이 입으세요. 감사합니다.